저는 남편과 오래 연애를 한 편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결혼 생활은 연애 시절처럼 마냥 행복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들도 다 이러고 살겠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끼리 결혼했으니 맞춰가는 시간도 필요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당시 저와 남편은 싸울 일이 없었는데요. 한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건 바로 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이왕이면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는 게 더 편할 거고. 주희야, 우리 신혼집은 엄마가 해주시겠대. 정말? 혹시 자기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 아니야, 그런 거. 엄마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집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이면 몰라도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버님 없이 어머니만 계셨고 아직 결혼 안 한 시숙까지 함께 살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도와주실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을 해주시는 게 맞는지 여러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전하고 달라졌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집은 남자가 해야지. 절대 집 사지 마. 알았지? 하지만 당장 집을 해주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좀 묶여있다고 하셨고 길어야 1, 2년이라며 그때까지만 우선 저와 남편이 자기 시작하면 나중에 집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지금 집을 사버리면 나중에 시모가 집을 해주실 때 복잡해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요즘은 결혼할 때 양가 지원 없이 알아서 대출받고 준비한다고 하니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듣는 얘기가 있었고요. 대출받더라도 집은 알아서 해. 괜히 시댁에서 집 받고 수시로 불려가는 거 아니야? 받은 게 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회사 동기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다 하면 분명 친정 부모님도 남편과 자주 오라고 하실 수도 있다며 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완강했고 저희 부모님과 통화하시면서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꼭 해주고 싶다고 하시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가진 돈 안에서 투룸 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둘 다 아직 나이가 젊다고 생각해서 좀 더 일하고 나중에 애를 가질 생각이다 보니 집이 좁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댁에서 집을 해주겠다던 얘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집 잘 꾸며놨다. 예쁘다. 주희가 미술 전공했잖아요. 벌써부터 마누라 편이야? 무슨 편이에요. 그냥 주희가 고생했다는 거죠. 그게 그거지 뭐. 암튼 둘이 살기엔 딱이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방도 2개니까 이만하면 신혼집으로 충분하지 뭐. 그런데 처음 얘기한 1, 2년은 금방 지나갔고 저와 남편도 결혼 후 일하고 사느라 바빠서 집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오늘은 회사에서 늦게 끝나서 먹고 왔어요. 우리 동호는 들어왔니? 부서 회식이 있다고 좀 늦는데요. 그랬니? 그런데 뭐 별일 없어? 네, 없어요. 아니, 소식 없냐고. 애 소식 말이야. 아, 네.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니 애 소식이 없는지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애가 원한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는 손주를 기다리는 것 같아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보다 집 얘기가 토응 없길래 남편에게 물어봤는데요.
좀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우리 아이 생기면 그때 해주시겠대. 뭐? 아, 물론 처음엔 1, 2년만 살다가 새 아파트 사주신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당장 애도 없는데 지금 이 집에서 좀 더 살아도 되지 않냐고 하셔서 나는 괜찮다고 했지. 어차피 애 생기면 방 3개 정도 되는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거니까 그때 엄마가 집 해주시면 이사 가자. 집값은 자꾸만 올라가는데 애가 언제 생길 줄 알고 언제까지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는 걸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그냥 집을 사자고 했어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알아서 집 해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 아이 생기기 전까지 그럼 여기서 계속 살자는 거야? 이 집이 뭐 어때서? 우리 둘이 살기 딱인데. 솔직히 우리 결혼할 때 집 샀으면 지금 시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었다고. 그건 알지만 어쨌든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돈인데 뭐.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어머님도 결국 부담되실 거야. 그러지 말고 대출받아서 사자. 생각을 해봐. 우리들이 벌어서 대출금 어느 세월에 갚을 건데 그냥 얼른 애부터 갖고 집 사달라고 하면 돼. 남편은 집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일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연애 때도 크게 싸워본 적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조용히 잘 살아왔는데 시댁에서 애 소식이 없는지 물으실 때마다 부담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시댁이 집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라 평일에 아무리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와도 저녁 7시 반이었고 시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들렀다가 오면 밤 10시는 기본이었죠. 시숙이 결혼을 안 해서 시댁에서 며느리는 저 혼자였고 그러다 보니 시댁 행사 땐 무조건 참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났더니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서 집안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되도록 평일보다는 주말에 시댁에 가자고 했죠. 아예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평일만큼은 좀 피해자고 했는데 한다는 말이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가는 건가 봐. 뭐? 아니,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을 장만하니까 여자는 집 받으려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게 맞지. 좀 치사했습니다. 이미 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곧 시댁에서 집을 받을 거니 시댁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 일로 남편과 싸웠습니다. 시댁에 가는 일로 남편에게 매번 불만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 생활 3년 내내 이렇게 지내다가 저도 너무 힘이 드니까 얘기한 건데 남편이 저런 반응을 보이니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시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의 좋은 모습만 생각하면서 저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아니면 사실 남편과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일로 남편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저희는 한동안 싸웠고 남편도 자존심이 있는지 시댁에 가서 결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게 있었는데 시모는 유독 시숙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시댁에서 장남이고 나이도 있는데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저러고 있으니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집을 해주신다고 했던 것도 여유자금이 시숙 사업하는 데 들어가 있다고 하니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집은 못 받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계속 해주신다고 절대 집 사지 말라고 하시니 기다려본 건데 슈머는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저희 언제까지 전세로 살 수는 없어서 이제 집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정말요? 그럼 바로 집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약속한 때가 지났으니 얼른 집을 해달라는 말이었는데 시모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너희 이제까지 맞벌이해서 돈 좀 모으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집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너네 아직 애 소식도 없고 그 묶여있는 돈이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는 확실히 해줄 수 있어. 1,000만 원도 당장 주겠다. 이게 아니라 상황 봐서 되는 대로 도움을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시모의 말이 계속 바뀌니 결국 화를 내고 돌아왔는데요. 자기도 엄마가 밉지만 상황이 저러니 무작정 집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1,000만 원도 안 받고 싶다고 했고 그날 이후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한 뒤 집들이랄 것도 없었지만 양가 부모님은 초대하는 게 맞다 싶어 하루는 친정 부모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고 또 하루는 어머님과 시숙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새로 이사한 집을 둘러보시고는 계속 비교를 하셨어요. 시댁보다 좋은 집이라고 하면서요. 너희 둘이 사는데 이렇게 좋은 집이 뭐가 필요 있어? 너무 좋다. 시모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 엄마. 아이 생기면 그때 이사 걱정 없이 그대로 살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애가 없어서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 당연했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였으니 구축 아파트인 시댁과는 당연히 비교가 됐죠. 그런데 제가 시모에 대한 감정이 이미 안 좋은 상태여서 그런 건지 이날 시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기 거북했습니다. 마치 시댁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짜증도 났고요. 시모와 시숙이 돌아가고 난 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했고 이제 집 마련해서 이사 걱정 안 해도 되니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집 문제로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 다 잊자.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저도 남편의 말대로 이제 더는 싸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싸우기도 싫었고요. 하지만 얼마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혹시 어머님한테 돈 보내드렸어? 어떻게 알았어? 아까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보내준 돈 다 썼다고 조금만 더 달라고 하시길래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보낸 거라고 하시잖아.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럼 못 보내게 할 것 같아서 그랬지. 용돈 드리는 걸 내가 왜 못하게 하는데. 나한테 말 안 하는 게 더 기분 나빠. 내가 친정에 자기한테 말도 없이 돈 보내면 자기는 좋겠어? 아까도 어머님한테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둘이 대화는 하고 사는 거 맞냐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런데 남편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댁 용돈 문제로 남편이 좀 속이 상했는지 나가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원래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맥주 한 캔 사서 반 정도만 마시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주희야. 장모님 장인어른처럼 다정한 부모님하고 산 너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갑자기 왜 이래? 그런 얘기는 왜 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본인 아버지 흉을 덮으려고 했던 거죠. 차라리 좀 더 일찍 말을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남편은 어렸을 때 밥도 속 편히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도 많이 다녀야 했다고 했고요. 난 아버지랑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만 드셨고 술에 잔뜩 취한 날은 어김없이 살림도 다 때려 부수고 엄마도 때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해? 자기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데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처럼 포장하고 싶었나 봐. 결혼해서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내 과거가 뭐 그리 중요하겠나 싶었고,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마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구석으로 도망가서 소리내지 않고 우는 것밖에는.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나도 때리려고 하셨거든. 그때마다 막아선 사람이 형이었어. 엄마도 내가 너무 어리니까 나 대신 맞을 때도 많았고. 정말? 적발려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친구들한테도. 자기한테도 말하기 싫었고. 미안해. 과거 얘기를 하며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었어. 늘 형이 엄마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식 노릇 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고작 할 수 있는 건 용돈 보내드리는 것뿐이더라.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시숙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숙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받으며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취업도 했다며 결혼하고 보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산 자기 형에게 미안해서 더 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시모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날 남편의 얘기를 듣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살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머님 역시 그 당시 아들 둘 데리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님만 고생한 게 아니라 시숙 역시 자기 인생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돈을 벌었다는 말에 괜히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둘이 버는 돈이 적지 않았기에 시댁 용돈 정도는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건 저에게 말하지 않고 보낸 거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는 남편도 뭐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일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면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누구 전화인데 나가서 받고 와? 아니야, 아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 당연히 의심이 갔죠. 물어봐도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답답했고요. 사실 여자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왔고 야근이 잦은 것도 아니다 보니 늦게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뭐지 싶었는데요. 이날은 한밤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은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핸드폰을 들고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분명 현관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남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길래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더니 작은 방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대체 누구길래 이 밤에 전화해서 남편이 저 모르게 통화를 하는 건가 싶어 작은 방 앞으로 가서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아이고, 엄마,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조금만요. 대충 이렇게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떻게든 마련해 본다고 하는 걸로 봐서 또 돈 문제인가 싶었던 저는 아침에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시댁에 무슨 일 있어?
아니. 남편은 제가 시댁 얘기를 하니 화들짝 놀라는 얼굴이었는데요. 뭘 그렇게 놀라? 정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래? 뭐 어머님이 용돈 더 달라고 하진 않으셔? 주희야, 나 먼저 출근할게. 너 천천히 먹고 나와. 같이 안 가고?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먼저 갈게. 그렇게 급하게 나가버렸는데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것 같길래 시댁에 바로 전화를 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고 퇴근길에 시모에게 전화하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와 또 저 모르게 방에 가서 시모의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는지 남편은 시모에게 저에게 전화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 저도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서 핸드폰은 안 봤는데 봐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본 순간 그간의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일단 시모와 대체 무슨 일로 통화를 했는지 통화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아니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제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뭘 얼마나 기다려? 내가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저라고 돈 쌓아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희한테 내가 말할까? 그건 안 돼요.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든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요. 네? 시댁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시숙이 사업하다 망해서 집을 날렸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툭하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을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통화 내용만 들었을 땐 남편이 그간 시댁에 용돈도 꾸준히 드렸고 신혼집을 해준 애 만에 이런 문제도 있었기에 그저 미안해서 저에게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간 저에게 감쪽같이 거짓말을 했고 시모에게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을 했던 날, 남편이 그런 아픔을 저에게 말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날 이후 시댁 용돈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시댁은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시모가 밀어주던 시숙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나마 온전한 재산이었던 아파트가 날아가게 되었죠.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지게 된 시모와 시숙에게 작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적당한 평수로 전셋집을 구해드렸습니다. 물론 제 돈이었어요.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고 결혼해서 모은 돈도 아니라 당연히 제가 그 돈으로 모으라든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 남편도 급했을 거고 저에게 전세금으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래. 사업 때문에 당장 대출 받는 것도 어려운가 봐. 그 돈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형한테 돈 받아서 조금씩 갚을게. 그런데 시모에게는 제 돈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는 내가 마련한 돈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 왜 그래야 하는데? 자기도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 엄마 고생하며 사셨잖아. 나는 여태 받기만 했고 우리 형도 나를 위해 대학 포기하고 공장 다니면서 여태까지 일만 하며 살았어. 사업 시작했던 것도 나 결혼하면 집 해주려고 한 거라 내가 이번만큼은 자식돌이 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돈을 주었고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하면서 시모와 시숙이 살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해드렸죠. 시모는 몰라도 시숙에게는 제 돈이라는 걸 밝혔다고 하니 저는 그걸로 됐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못된 사람으로 그간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당시 그 전세금을 남편이 마련해 준 줄 알고는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냥 모은 돈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결혼하고 저희 돈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주희 월급까지 다? 그럼요. 실은 주희가 낭비벽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여자가 그럼 못 쓰지. 사치가 심하냐? 얼마나 심하길래 그래? 네, 좀. 그래서 제가 돈 관리하니까 제 마음대로 돈 써도 돼요. 시댁엔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시모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제가 돈을 절대 못 쓰게 하라고 난리였고,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 하겠다는 것도 그러지 말라고, 괜히 일 커진다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자기가 한 것처럼 시댁에 전세금을 드리고 난 뒤 무척이나 뿌듯해한 모습에 저도 그러길 잘했다 생각했으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시숙은 사업을 말아먹었고, 시모는 이번 사업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는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현금도 모조리 시숙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전셋집까지 날려먹었으니 사정은 급했을 거고,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을 해달라고 한 거였죠. 돈 관리를 남편이 하는 걸로 알고 계셨으니 이번에도 얘기하면 돈을 해주겠지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돈 얘기를 또 할 수 없었고, 시모가 저에게 전화해서 직접 돈 얘기를 하게 되면 그간 거짓말한 게 들통나니 절대로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못하게 신신당부까지 했는데요. 시모가 남편에게 돈 관리를 하는데 왜 돈을 이렇게 안 보내냐고 했을 때 남편은 또 제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못 모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며 시모에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 거였고요. 이 사실을 다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말해서 사실을 바로잡으라고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고, 저는 그간 시모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동우한테 얘기 들었나 모르겠는데 돈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래. 그런데 너는 어쩜 며느리가 되어서는 전화 한 통이 없어?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그랬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우리 동우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너한텐 절대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사정이 너무 급해서 전화했어. 시모는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했습니다.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어요. 지금 정말 사정이 급하게 됐어. 그러니까 네가 빨리 돈 좀 구해와. 제가 왜요? 왜라니? 그건 우리 아들 덕에 편히 먹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카드값 많이 나올 때마다 내 아들이 다 갚아줬다며? 그러니 너도 이제 며느리 노릇 좀 해.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시댁이 어려운데 어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어?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구해오라고 그러세요? 하긴 우리 아들이 돈 관리하니 너한테 무슨 돈이 있겠니? 그러니 친정 가서 돈 받아와. 뭐라고요? 못 들었어? 친정엔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딸 자식 결혼했는데 뭐 지원도 없었다며. 가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씀드려. 그럼 해주시겠지. 내가 이번에 너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속 며느리로 둘지 말지 결정할 거야. 못 받아오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알아서 하란 소리야. 알아들었어?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자꾸 본인 할 말만 하시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정말 알아서 해도 되는 거죠?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빨리 친정이나 갔다 와. 시모는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돈 얘기뿐이었고, 제가 친정에서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알아서 하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친정에 가서 돈을 받아올 줄 알았겠지만 천만에요.
제가 미쳤다고 또 돈을 갖다 바치나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그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난데 퇴근하고 시댁 갔다 갈게. 갑자기 우리 집은 왜?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거든. 우리 엄마랑 통화했어? 무슨 일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금 시댁 난리 난 거? 아, 그게 그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늦을 수도 있으니 나 기다리지 말라고. 남편은 저더러 시댁에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어머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단순히 돈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철저히 제가 오해받고 있는 상황인데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남편의 말대로 정말 낭비벽이 심했다 하더라도 시숙 사업이 망한 일로 친정에서 돈을 받아와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더더욱 시댁에 가서 직접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불안했는지 제가 퇴근 후 시댁에 가는 내내 전화에 문자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았어요. 궁금하면 알아서 시댁으로 오겠지 싶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됐어? 무슨 돈이요? 내가 어제 말했잖아. 친정에 가서 돈 받아오라고. 저희 친정에 돈 맡겨놓으셨어요? 아니, 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못 차리는 것 같은데요? 뭐야? 저 오늘 여기 온 거 돈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받으러 왔습니다. 돈을 받으러 오다니 무슨 돈? 무슨 돈이긴요? 이 집 전세금이요. 여기 전세금을 네가 뭔데 달라는 거야? 그 전세금 제 돈으로 드린 건데 모르셨어요? 정작 사고친 시숙은 보이지도 않았고 시모 혼자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 난리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전세금 돌려받으러 왔다는 말에 시모는 당연히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왔습니다. 동우야, 너 마침 잘 왔다. 얘가 지금 나한테 돈 받으러 왔다면서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얘 말로는 그 돈이 지 돈이라는데? 엄마 일단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주야, 너 나와. 아, 좀 나가자고. 싫어. 돈 받기 전까진 못 가.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 돈에 환장했냐? 어떻게 그간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산 것도 부족해서 시댁 전세금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그 돈 제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친정에서 돈 못 받아오면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어머님 며느리 많으려고요. 지긋지긋하네요. 뭐야? 이혼할게요. 그런데 이혼 전에 정리할 건 해야 하니 제가 드린 전세금 가져가려고 온 겁니다. 얼른 주세요. 원래 딱 1년만 쓰고 준다고 해서 드린 건데 그 이자까지 다 쳐주시는 거죠? 시모는 이날 뒷목을 잡으며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 이쯤 되면 남편이 솔직하게 다 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꾸만 저를 말리며 끌고 나가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다 헛소리라고 하면서요. 이미 시댁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시모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며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만드는 남편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사나요? 거기다 몰상식한 시모와 무능력한 시숙까지 앞으로 남편과 계속 같이 살면 돈 문제가 끊이질 않을 거란 생각에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시모 앞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더 참을 이유 있나요? 이거 놓고 말해. 왜 자꾸 나가자고 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그 돈이 누구 돈이야? 내 돈 아니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모은 돈으로 엄마 드린 거잖아. 너 뭐 잘못 먹었니?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서 결혼은 신중했으면 했고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길래 잘 만났다 싶었는데 내가 아주 사람을 잘못 봤네.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돈을 내놓으래? 내 아들 돈이지 네 돈이냐? 엄마, 죄송해요. 주희가 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가. 사돈한테 전화해서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는지 따져봐야겠다. 아유,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네? 네가 참 잘도 말하겠다. 착해 빠져서는. 그러니까 돈으로 휘둘리고 사는 거 아니야? 더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차용증이었어요. 남편이 전에 시댁 전세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돈 부탁을 했을 때 자기가 드리는 걸로 사정사정하길래 대신 차용증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고 했었는데 이제야 보니 쓰길 잘했더라고요. 암튼 그때 딱 1년 쓰고 시수객이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준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돈을 갚을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보다 생각하며 남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사치나 부리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으니 괜한 짓을 한 거였죠. 차용증을 본 시모와 남편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차용증? 네,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그 돈 받아가면서 쓴 차용증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진짜니? 그럼 진짜죠? 차용증으로 남편은 시모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 엄마한테는 네 돈이라고 했잖아. 엄마, 그게요. 이주희!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래야 했어? 그러게, 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언제? 내가 결혼하고 명품 사고 홈쇼핑에서 물건 주문하고 SNS 공구 뜨면 그것도 사고 아주 낭비벽 심한 사람처럼 어머님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봤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거다. 네가 그동안 어머님하고 아주버님한테 받기만 해서 아들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너랑 계속 살 이유가 있겠어? 시모는 남편에게 이게 다 사실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쩔 거야? 응? 돈 구해온다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언제까지? 거기다 제가 남편에게 들은 그 얘기를 했더니 시모는 무슨 말이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맞고 살다니. 우리 남편 술 좋아해서 술 때문에 일찍 세상 뜬 건데. 그래서 내가 우리 청우랑 동우한테는 절대 술 못 마시게 한 거였고. 대체 진짜는 뭐야? 그게... 아버지가 술을 많이 취해서 나 때린 적 있긴 있었어. 한 번은 있었을... 어머, 이게 네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언제 때려? 기분 좋다고 직업에서 돈 나올 때가 딱 그때였는데. 너 기억 안 나?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그날이 용돈 받는 날이어서 그래놓고. 시댁이 비정상적이긴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었지만 시모가 아들들을 차별하며 키웠더라고요. 시모는 첫째 아들이 최고라 생각했는지 알게 모르게 남편을 차별하며 키운 것 같았고 남편은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시모와 남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확연히 알 수 있었고요. 그럼 차라리 차별받고 컸으니 형처럼 자기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아들 노릇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면 오히려 짠하고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절 속였으니 너무 괘씸했습니다. 속여도 그냥 누구 돈인지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그게 문제였죠. 시숙이 본인 인생을 포기하고 동생인 제 남편을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시숙은 정말 고졸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시댁에서는 남편만 밀어준 거구나 싶었고요. 하지만 시숙은 그냥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거였습니다. 시모는 어쨌거나 남편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있지만 시숙은 그렇지 못하니 사업하라고 밀어준 거였는데 남편은 본인도 결혼해서 제대로 아들 노릇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모의 통화 기록을 듣다가 결혼 당시 아예 처음부터 신혼집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냥 괜히 생색내려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집을 해준다고 하면 체면이 서니까요. 무엇보다 시숙 사업이 망해서 집을 날린 게 이번이 2번째였기에 남편이 저를 속인 게 아니라 해도 이혼 생각이 간절했을 겁니다. 평생을 시모와 시숙 뒤치다꺼리하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알아서 시댁과 거리를 두면 모를까. 이건 뭐 오히려 저를 속이고 있었으니 더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힌 게 뭔지 아시나요? 남편의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시댁과 연 끊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면 모를까. 물론 그럼에도 저는 이혼을 결심했겠지만 차용증이 아무 쓸모가 없다며 이혼도 못하고 돈도 못 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 거 몰라? 네 돈 내 돈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이깟 차용증은 부부 사이에 효력이 없다고. 처음부터 이걸 알고 먼저 차용증을 쓰자고 그랬던 거구나. 나 안심시키려고. 뭐 그건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시댁의 어려움은 좀 도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돈 문제로 이혼을 하자고 해? 어디 돈만 문제야? 네 거지 같은 인성도 문제고 능력도 없으면서 또 사업해서 집안 말아먹은 네 형도 문제야. 어디서 우리 큰아들 욕을 해? 이건 팩트죠. 욕이 아니라. 욕이라는 건 어머님 둘째 아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제 뒤에서 몰래 제 험담을 한 게 욕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사업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모두 말아먹고 집까지 날렸는데 알아서 책임지게 해야죠. 그래야 돈 무서운 줄 알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거 아니냐고요. 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집을 날려요? 본인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알아서 책임을 져야지.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엄마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하는데 휴숙은 연락이 안 되고 있었고 시모는 뭐가 문제냐며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당연히 책임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 동호도 자기 형이 어려우니 도우려고 그런 건데 넌 이까진 일로 이혼한다고 하냐? 저한테는 이까진 일이 아니라서요. 돈까지 바쳐가며 어머니 둘째 아들하고 결혼 생활 유지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너 잘 들어. 경제 공동체? 그건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갈 때나 해당되는 말이겠지. 이혼한다면 달라질걸? 끝까지 돈 못 준다고 하면 민사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날 저는 시댁에서 차용증으로 돈을 당장 돌려달라고 했고 이혼 통보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시댁에 돈도 줘야 하고 정화는 이혼하기도 싫으니 저를 따라와서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희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우리 형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돈 달라는 말 없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글쎄, 과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까? 정말 마지막이야. 돈 해달라고 안 할게.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대신 전세금으로 빌려준 그 돈은 조금 웃기지 마.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됐고 이미 약속 어겼으니까 법대로 해. 시댁은 정말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가진 현금도 시숙에게 다 줘서 여유가 하나도 없었고 집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금도 마음이 안 좋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대꾸도 안 하고 이혼만 주장하니 화를 냈지만 따로 알아봤을 겁니다.
소송하면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저도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런 경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돈까지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었기에 투교재산으로 분리가 됐고 당연히 이 투교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이 사실을 하시고는 한바탕 뒤집어졌는데 남편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 6개월에서 길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말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이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사실 이건 확실하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없는 자리에서 또 없는 사실을 사실인 듯 제 흉을 봤으니 법으로 따지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 많이 찔렸을 겁니다. 줄줄이 소송을 당하면 시간이며 돈이며 많이 들 거니 차라리 원하는 대로 돈부터 주는 게 낫겠다 싶었겠죠. 급히 돈을 마련해온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은 못하겠어. 내가 엄마랑 형이랑 연락 안 하고 살게. 돈 달라고 해도 안 주면 되는 거잖아. 어? 이제 와서?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어디야. 나도 이번 일로 정말 정신 차렸어. 진짜야. 나 믿어주라. 미안해. 솔직히 나 이젠 무서워.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닐지 무섭다고. 이래도 안 돼?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남편이 눈물까지 보이며 잘못됐다고 비는데 제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이것도 효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관계가 되고 나니 서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다시는 전처럼 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가진 돈과 여기저기 끌어와서는 급히 원룸을 하나 얻었고 전시모와 전시수까지 그 집에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저와 살 때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잘난 척도 하고 싶고 그랬으면서 막상 저와 갈라서고 자기 가족과 한 집에 살게 되니 마음이 변한 걸까요? 유일하게 회사 다니며 돈 버는 사람이 전 남편이니 월급 받는 날은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며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전시모가 전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전 남편도 집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니 좋아해야 하는데 현실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왔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주희야. 주희야 이제 와. 뭐야? 술 냄새. 조금 마셨는데 빙빙 도네. 그냥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네 얼굴만 보고 가려고. 미안하다. 봤으면 가봐. 주희야, 나 좀 살려주라.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냥 너랑 재미나게 살걸. 결혼까지 해놓고 왜 그렇게 엄마랑 형한테 잘난 척하고 싶었을까? 너무 늦었겠지? 다시 너랑. 늦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리고 그게 네가 바라던 인생 아니야? 열심히 벌어서 형 빚 갚아주면서 살아. 이날 전 남편은 혼자 주정을 하다가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겨우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을 본 적은 없습니다. 태평하게 저를 찾아올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회사 다니는 것도 부족해서 저녁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건너 들은 얘긴데 월급으로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대리운전하며 번 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자초한 거니 누굴 탓하겠어요? 저는 이혼 후 아주 홀가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경 쓸 시댁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디 가서 파렴치하고 못된 사람 될 일도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요.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그랬었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갈게요.